근데 이 책의 소제목, 첫 번째 챕터의 소제목이 나의 전남친들에게 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기는 했어요. 그 전남친 중에 누군가가 이 책을 보면 어떡해? 이렇게 물어보시거나 혹은 연락이 온 전남친이 있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꽤나 우려의 목소리를 주셨는데 저는 왜 그게 우려의 목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왜 우려할 부분인가 싶은데요. 일단은 뭐랄까요? 그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에 대한 기억, 그리고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사랑의 경험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랑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할 수 있고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특정 에피소드와 이 친구들에 대한 이 친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저에 대한 기억과 에피소드는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은 주관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니셜의 주인공들 중에 누군가가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예상컨대는 이게 난가? 그 다음 장이 난가? 라고 하면서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나를 이렇게 기억을 해줘서 고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나? 하면서 섭섭해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마음들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어진 관계가 지금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책에도 썼지만요. 서로의 관계가 깊었을수록 돌아서면 이제 아득히 멀어야 하는 관계가 바로 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남겨놓고 싶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이런 식으로 기억한다, 좋은 마음으로 기억한다는 건 그것이 좋은 에피소드든 나쁜 에피소드든 간직한다는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MBTI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전공이 MBTI인가 싶을 정도로 헷갈리는 시점에 왔는데요. 사실 심리학에서는 MBTI를 다루지 않죠. 심리학에서는 MBTI를 성격 유형 검사의 어떤 범주에 넣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MBTI는 정확히 성격을 측정하는 도구라기보다 자기 이해 도구에 가깝습니다. 자기 이해를 돕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라는 거죠. MBTI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이 유형의 사람으로 이해한다라는 뜻에 가깝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MBTI 유형이 이겁니다라고 밝힌다는 것은 나는 나를 이런 유형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당신은 나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 달라라는 제안에 가까운 거고요. 우리가 MBTI를 좋아하고 그리고 MBTI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한다면 이걸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MBTI 유형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을 그런 어떤 유형의 특성으로 이해를 해주고 이해를 받는다면 이 MBTI 유형의 사랑법도 좀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워하잖아요. 무엇을 먼저 설명해야 될지 보통의 이제 동양권 사람들은 소속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서양권 사람들은 취미나 혹은 개인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이제 연구 결과인데요. MBTI 유형만 밝힘으로 인해서 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간명하게 설명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 그건 또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이 유형의 사람으로 나를 이해하고 있으니 당신도 이렇게 나를 이해해 달라라는 하나의 제안에 해당하니까 그걸 유용하게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성격 차이가 없는 관계는 없을 거예요. 어떤 관계이든 성격 차이가 있는데요. 연인 간에는 성격이 비슷해서 좋아하는 커플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와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또 면밀히 살펴보면 두 사람 간에 되게 관계가 좋을 때,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때는 이 사람의 성격의 어떤 면도 마음에 들 때이고요. 이 사람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모든 것들이 버겁고 또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기 나름이고 우리가 왜 어떤 관계에 있어서 그 차이가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특성이 이 사람에게 온전히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연인 간 혹은 커플 간의 이 성격 차이에 대한 연구를 좀 살펴보게 되면요. 상대방에 대해 성격을 좋아하고 이 사람이 이런 면모를 좋아하거나 혹은 이런 면모를 싫어한다라는 것의 기준은요,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의 기준이 된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내 성격이 이 사람에게 보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좋아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어떤 부분의 내 면모를 이 사람에게서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연인 간의 관계 만족도를 연구한 결과들을 살펴보면요. 성격 유사성이라는 것은 그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 본연의 어떤 모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온전히 존중받고 존중하고 있느냐, 이것에 핵심이 있는 거지 성격이 얼마나 비슷하냐 비슷하지 않느냐가 이 관계에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한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어놓는 어떤 결론이 있습니다. 사람들 간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노하우가 되겠죠. 그 노하우는요, 바로 두 사람 간의 소통이 얼마나 잘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핵심이라고 해요. 두 사람 간의 소통이 잘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너무 깊잖아요. 소통이 잘 된다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컨대 공감을 잘한다, 그리고 서로 이해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가 많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소통이 원활하려면 반드시 배려해야 됩니다. 답장이 좀 늦어도 이해하고 답장을 빨리 주면 고마워하고, 그게 바로 그 좋은 인간관계 혹은 좋은 관계의 노하우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것이 바로 핵심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가 지금 혹시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데 무언가의 불편감이 있다면 어떤 소통에 혹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죠. 네.